좀 편하게 하자고요. 예, 야간 방송이고 또 이제 금요일은 금요일은 또 이제 뭐 한 주가 끝나는 시장이니까 한 주가 끝난 시장이니까 주말을 앞두고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잖아요. 예. 뭐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주말 동안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장. 그러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좀 편하게. 그리고 이제 요번 주에 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금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이거를 좀 같이 좀 여유 있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뭐 이 시간에는 뭐 많이 들어오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우리 방에서는 회원님들의 참여를 권장하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뭐 채팅방을 잠근다거나 여러분들 뭐 대답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제가 얘기해드리기 전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번 주는 수익들이 좀 어떠셨어요? 신선아님, 페네주님, 좀 어떠셨어요? 여유랑님, 이번 주 수익이 좀 괜찮으셨나요? 이번 주 좀 힘드셨나요? 이번 주 현황이 좀 어떠십니까? 괜찮았다. 아니다, 힘들다. 괜찮다 1번, 괜찮았다. 힘들었다. 2번, 지겨웠다, 힘들었다. 좀 짜증났다. 힘들었어요? 그치, 힘들지. 이번 주 힘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었다라는 게 뭐 수익이 안 나서 뭐 힘들었다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좀 짜증나셨죠? 아까 어떤 분이 막 짜증나는 장이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짜증난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지루한 장이었다고 생각하십시오라고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좀 힘들었고 좀 짜증나는 장이었죠. 근데 이게 충분히 좀 납득이 될 만한 이슈들이 많았어요.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알고 내가 시장에서 대응을 한 거하고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하루에 어떻게든 뭐 시장이 빠지든 말든 나는 막 수익 내고 싶어 뭐 이런 걸로 접근을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라 그러니까 테마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시장이 뭐 하한가를 가거나 시장이 많이 빠지거나 뭐 그러면 그래도 시장은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현금량을 그쵸? 현금량을 늘 어느 정도 비축을 한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거하고 내 보유 종목 기보유 종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내 보유 종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거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빠지니까 이런 거 할 여력이 별로 없죠. 그쵸? 그리고 이미 내 보유 종목이 풀로 차 있잖아요. 풀로 차 있으니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자금도 별로 없죠. 아마 그런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여기. 맞습니까? 그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들고만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쵸? 거의 대부분 그런 상황이 되셨을 거예요. 그게 좀 아쉽죠. 이게 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계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면서 관리를 하면 좋은데 이거를 아예 그냥 등한시하고 진행을 해버리시니까 이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계속 수익이 나야 된다는 그 개념 자체는 그냥 시장이 계속 가야 돼요. 시장이 계속 가야지 수익이 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시장은 늘 갔다가 떨어졌다가 갔다가 떨어졌다가 갔다가 떨어졌다가
그러다가 이게 추세가 상방으로 가게 되면 이러한 이제 조정들을 무시를 하고 가는 것이냐. 이런 건데. 근데 지금 시장 자체는 어찌됐든 찍었다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요거조차도 못 버티는 건데. 힘든 게 맞죠. 좀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요번 주에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셨다면 다음 주 역시 그런 경험들을 똑같은 경험들을 하시면 안 되잖아. 똑같은 실수를 범하시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실수 하시면 안 되잖아. 그쵸?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끔 이번 주를 점검하고 이번 주 점검하고 다음 주를 대비하자. 이번 주를 점검하고 다음 주를 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뭐 공부라 하라는 얘기를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라는 얘기죠. 뭐 기업 공부라고 이런 건 아니고, 기업 공부하세요. 뭐 섹터 공부하세요.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촉을 좀 키우셔야 돼요. 감을 좀 키우셔야 돼요. 아셨죠?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어떤 게 지금 가장 궁금하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가장 궁금하신 게 뭡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궁금하신 게 뭐예요? 질문을 한번 받아보자. 우리끼리 있으니까,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제일 궁금하신 게 뭡니까? 지금 시장에서. 제일 궁금하신 거. 야, 난 이것 때문에 죽겠다.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제일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물을 한 잔 떠갖고 왔어야 했는데 물을 못 떠갖고 왔다. 제일 궁금한 거. 없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십니까? 궁금한 게 없으셔? 조종장이요? 조종장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들어갔다라는 게 요번 주 하락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느냐? 요거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죠? 본격적으로 이제 조종장이 들어간 것이냐? 뭐 요런 느낌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없어요. 조정이라는 개념은 뭐 지금 구간에서 뭐 있겠습니까? 이미 뭐 조정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 그러니까 4월 중순 거의 뭐 하순 돼가지고 주가가 조정을 받은 상태잖아요. 그쵸? 딱 2580포인트가 딱 들어서자마자 실적 시즌 얼레 하고 지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반도체에 대한 리바운딩이 상당히 빨랐죠. 반도체에 대한 리바운딩이 상당히 빨랐잖아요. 반도체에 대한 리바운딩이 상당히 빨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같이 올라왔고 여기에 곁들여가지고 반도체 소부장 애들도 같이 올라오면서 지수를 상당히 조금 빨리 끌어올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니까 상당히 빨리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올리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들이 뭐죠, 여러분들?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들이 매크로에 대한 변화였거든요. 매크로의 변화. 그쵸? 그리고 매크로의 변화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로는 CPI, 그 다음에 금리,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요거 세 가지였는데 일단은 CPI는 뭐 기조적으로는 지금 계속 하락이에요. 코어가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빠진 게 아니어가지고 좀 거시기 하긴 한데 일단은 명목상으로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 기준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었던 금리가 아니지. 인플레율에 대한 하락 조정은 어찌됐든 금리를 계속 올림으로 인해서 효과는 보고는 있습니다. 효과는 보고 있고 이게 이제 근 한 1년 반에서 2년 가깝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 금리 인상 기조 자체가 가깝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일단은 시장에서는 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았니? 야, 이제 금리 동결을 하든
금리 인상을 하든 뭐 지금 구간 정도면은 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기업들의 이익이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아요. 예, 하락하지 않습니다. 컨센 자체가 더 이상 안 빠져요. 바닥을 이제 그리면서 이제 이게 올라오느냐 마느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매크로 지표들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 부분들은 하방은 다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은 이제 미세 조정인 거죠. 미세 조정. 미세 조정인 건데 이제 이 미세 조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장에서의 이벤트를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예, 되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과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구간이라고. 되게 많이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주, 여기에 정점을 찍고 나서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요번 주를 제외시키고 나서 밀렸던 거는 별 의미가 없기는 했어요. 예, 다른 종목군들이 같이 밀렸기 때문에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요 밀리는 과정에서 반도체가 밀리게 되면 2차전지가 올라오고, 그쵸? 그 다음에 2차전지 이런 애들 반도체가 밀리게 되면 경기 민감주가 올라오고, 이렇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가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시장의 투심 자체는 괜찮다. 예, 투심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양호하다. 아직은 양호하다. 그런데 각 시장의 국면에 따라서 내가 매매를 해줘야 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뭐 템포라든지 속도 그리고 뭐 세부적으로 이제 종목에 대한 이 초이스 되는 부분들, 선택되는 부분들, 시장에서 선택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을 하기에는 되게 빨랐던 거죠. 이번 주에.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에 뭐가 있었냐? 네, 이번 주에 뭐가 있었냐? 이번 주에 뭐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번 주에 매크로가 아마 요게 좀 있었어요.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 뭐가 있었나요? 중국의 LPR. 이게 대출 우대금리거든요? 대출 우대금리인데, 이거를 인하시켰어요. 이거를 인하시켰습니다. 이거를 인하시켰는데, 시장에서의 기대는 15bp, 그러니까 0.15예요. 0.15% 인하하는 거를 시장에서는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0.1만 인하를 했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첫날은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게 막상 미국 증시가 열리고 나서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 이게 주가를 좀 빼기 시작하더라고. 얘네들이. 0.1을 올려버리니까 0.1 인하시켜버리니까 금리를 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너희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이거 0.15 해도 지금 될뚱말뚱인데 0.1 가지고 되겠어? 이거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된 거죠.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됐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0.1을 인하시켰다는 건 일단 스탠스는 많이 변화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현재 지금 리오프닝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경기 회복이 되게 더디거든요. 되게 더뎌요. 엄청 더딥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중국 지수를 계속 발목 잡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한편으로 기대하는 것들은 자, 그러니까 중국의 부양 정책 강도가 굉장히 좀 강해져라. 그럼 어떤 식으로든 중국 살아나게 되면 전 세계 공장이고 소비 국가잖아. 그쵸. 전 세계 공장이자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국가라고요. 미국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전 세계 뭐 금융시장이 됐든 경제 상황이 됐든 그러한 부분들이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쪽으로 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이거는 좀 중립적으로 끝났습니다. 중립적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높은 부양책을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맞춰주지 못하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2500에서 2650까지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 일단은 기대감들을 가지고 많이 올랐는데 그 기대감들을 받쳐줄 수 있을 만한 떠받들여 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을 찾지 못하니까 시장에서는 던지기 바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환매? 뭐 말이 좋아서 순환매지 사실은 차익이거든 이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차익을 때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사가지고 그냥 지수만 유지시켜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게 일단은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파월이 뭐죠, 여러분들? 어제하고 그제 해가지고 이제 의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발언을 했죠. 매파적 입장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오늘 보시게 되면 다시 1,300원대로 올라섰잖아. 그쵸? 다시 1,300원대로 올라섰다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원화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잘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원화 약세로 인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죠. 외국인의 수급 현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의 수급 현황. 그러니까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꽝. 그쵸? 그리고 추가 긴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그리고 연내 두 차례 인상을 시사를 했고 일단은 점도표 두 번은 찍었잖아요, 여러분들. 요번 FOMC를 통해가지고 금리는 동결을 시키되 향후 내가 금리를 두 번 올릴 거야. 각오들 해. 이 얘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시장에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없다 보니 좋은 이슈가 없잖아요. 좋은 이슈가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 환호할 만한 이슈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러한 이제 악재들에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주가 밀리는 거고. 근데 희한하게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사이드로 켜요. 계속. 주가가 밀리질 않아. 계속 사이드로 켜. 그리고 나머지 많이 올라와 있던 뭐 중소형 종목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뭐 기타 뭐 화학이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어제하고 그제 해가지고 이제 어제하고 오늘하고 해가지고 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인과관계를 필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인과관계를 체크를 안 하게 되면 맨날 기도하고 있어. 맨날 기도해. 이거 올라가나요? 이거 떨어지나요? 올라가나요?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이거를 생각한다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들을 항상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항상 훈련을 하셔야 돼. 항상 훈련. 생각하는 훈련.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이 훈련들을 거치셔야지만 종목이 빠지고 종목이 떨어지고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종목을 올렸던 애들은 주가는 빠질 거고요.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던 애들은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동안에 올라갔던 애들을 내가 던지게 되고, 그쵸?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애들을 내가 관심 갖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놓고 말아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맨날 시장이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맨날 가야 돼요. 맨날 시장이 가야 되는 게 그냥 개인 투자자들의 모든 바람이야. 시장이 무조건 가야 돼. 근데 시장이 횡보가 되거나 떨어지거나 했었을 때 손실 안 입고 버티는 방법도 있고요. 손실 안 입고. 그러니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박스권 들어오거나 아니면 시장이 하락하잖아요. 그럼 다 손실 봐. 근데 이제 저랑 같이 하시면 박스권에서도 잘 대응만 하면 수익 나고요.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손실 안 날 수 있어요. 왜? 계좌 관리를 하니까. 근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밀릴 때 다 박살나요. 조금만 조정 나도 다 박살나. 그쵸? 조금만 조정 나도 다 박살나요. 그리고 걱정해. 그리고 걱정한다니까?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어. 그동안에 여기서 벌어놨던 거 조금 까먹을 수도 있잖아. 그쵸? 조금 까먹는 분들은 이렇게 걱정도 안 해요, 사실. 뭐 조정 나올 수 있지? 다음 주에 올라가면은 원상태 다시 내가 수익을 더 챙길 수 있는 구간으로 만들어 가는 거고,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은 내가 대응해놨던 거, 그냥, 빠지나 보다. 철저하게 대응해놓자. 대응해놓고, 현금량을 늘리든, 아니면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대에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꿔버리든, 그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좀 짜증은 나죠. 시장이 빠지면, 아무래도. 주식 하시는 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다르진 않아요. 주식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시장 빠질 때는 짜증나요. 왜냐, 힘들잖아.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수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좀 짜증이 날 때 있어요. 오늘 같은 날. 되게 지루하잖아요, 오늘 같은 날. 되게 지루하잖아. 뭘 해도 좀 되게 불안하고. 좀 짜증은 나죠. 대신에 매매를 안 해버리니까 걱정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예측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짜증이 날 뿐인 거지.
그리고 다음 주 걱정하겠어요? 걱정 안 해요. 걱정 잘 안 해요, 저. 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걱정 잘 안 해요. 다음 주에 뭐 시장 빠지게 되면 대응하면 돼요. 우리 회원님들하고. 그래서 오늘 저희 종목 안 했어요. 아무것도. 종목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지난주에 그러니까 요번 주에 다 털고, 수익 날 거 수익 낼 거 털고, 반도체도 지난주에, 그러니까 요번 주 초반에 다 털었어요. 없어요, 저희. 한 종목 있어요, 한 종목. 딱 한 종목 있습니다. 반도체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리딩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드려야 돼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1대1로 붙어가지고 우리 회원님들의 계좌를 다 뭐 컨트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제가 우리 정회원님들하고 매매를 하면서 시장 좋을 때는 종목수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거나 시장의 색깔이 바뀐다, 컬러가 바뀐다. 그러면은 내가 포지션을 바꿀 수 있는 준비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 올라갈 때 이 흐름을 잘 타고요.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도 거기서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예 시장이 나락으로 가. 그럼 현금량을 확 늘려가지고 철저하게 주식 비중을 줄여드리고 이런 이제 포트 관리를 계속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꽝이야, 꽝. 아니면 제가 이제 뭐 지금 시장에서 하는 게 대부분 그렇잖아. 다 종목을 막 10개, 20개, 30개씩 막 내보내가지고 트레이딩 하잖아요. 여기서 뭐 어쩌다가 한두 개씩 올라가는 거 가지고. 시장에서 막 문자 여러분들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니야. 100%, 200%, 300% 뭐 이런. 이 허황된 문자들 되게 많이 받으실 거라고. 그쵸? 허황된 문자들 되게 많이 받으실 거 아닙니까? 저도 몇 개, 수십 개 와요, 문자. 어마어마해, 지금. 저도. 저 장중에 제가 전화를 잘 안 봐요, 사실. 특별한 거 아니고선. 전화를 잘 안 보는데, 특히 이제 문자 이런 거 잘 안 보죠. 문자, 전화 잘 안 봐요. 카톡으로 이제 바쁜 거는 또 연락 오니까. 뭐 카톡 정도나 이제 제가 연락 오면은 PC에 켜놓으니까 연락을 받는 정도지 문자나 전화 같은 거 보면은 난리예요. 스팸 전화, 스팸 오는 거.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근데 거기에 보면 다 이런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이제 허황된 수익률을 막 기재를 해가지고 막 여러분들한테 막 얘기한다고.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젯밤이죠. 영국에서 이제 중앙은행에서 빅스트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하고 노르웨이 등 주요 유럽 국가의 긴축 행보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이 울고 싶은데 지금 이것 때문에 울고 싶어 죽겠는데. 그쵸? 울고 싶어 죽겠는데 그냥 어젯밤에 우리 영국의 영란이가 그냥 뺨을 그냥 뺨을 그냥 쫙 올려버렸어요. 뺨을 쫙 올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정이 나온 거예요. 조정이 나온 겁니다. 요게 이제 히스토리예요. 장마철 15개 문자. 그러니까 문자 징글징글해요, 진짜. 저도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를 여러분들이 예상을 좀 하셔야 되는데,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음 주는 저는 다른 거 안 봐요. 다른 거 안 봐요. 뭐 다음 주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 일정이 이래요. 이게 매크로 일정이거든요. 다음 주 매크로 일정이 뭐가 있나 보자고요. 일단은 이제 오늘 밤에도 이제 PMI가 나오니까 그거는 보면 되고, 이제 6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26일 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은 소비자 신뢰 지수.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6월 리치몬드 연준 제조업 지수.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댈러스, 리치몬드 이 지역별로 나오는 제조업 지수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제조업 지수가 이제 화랑 쪽으로 넘어가는지 이 수치를 늘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근데 아직은 이 PMI 지표가 이렇게 돌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돌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돌진 않을 거니까, 다만 이제 하방만 열지 마라. 하방만 열지 않으면 그냥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좀 플랫하게 좀 가지 않을까? 좀 중립적인 그러한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건 뭐 연준 연례 뭐 스트레스 테스트 이것도 좀 중요하긴 하겠죠. 최근에 이제 뭐 지방은행 사태도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CS, 크레딧 스위스 요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미국 시장 쪽에서의 중소형 특수은행들 있죠, 특수은행들. 요쪽에 대한 스토리들이 아직은 뭐 주가가 회복이 많이 됐다. 그리고 뭐 여진이 남아있지 않다. 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미 연준이 뭐 점도표 2번을 찍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들도. 만약에 내가 점도표 2번 찍었으니 금리를 올해 말까지 2번 정도 인상을 했을 때 과연 은행들이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대형 뭐 아이비들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얘네들은 뭐 차고 넘치는 게 돈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괜찮은데 이제 주요 지방은행들, 특수은행들, 그러니까 거점 은행들 이런 애들이 버틸 수 있느냐?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뭐 새마을이나 뭐 신협이나 이런 이금융권, 저축은행 요런 좀 특수은행들 있죠. 특수은행보다는 이제 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좀 1군, 2군, 3군을 나뉘자라고 그냥 2군, 3군에 속하는 그런 은행들이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스토리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란 얘기죠. 이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나라 지수를 현재까지 뭐 2,700이냐 2,800이냐 연말에 또 3,000 갑니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미우나 고우나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뭐 요런 이제 기초 대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를 전제를 두고 한 거잖아요. 강세를 전제를 하고 우리가 시장에서 막 얘기하고 막 신나가지고 다들 막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들을 보시게 되면 얘네가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얘네가 좋아서가 아니라고. 뭐죠, 여러분들? 얘네가 좋아서 움직인 게 아니잖아. 뭐죠? 엔비디아. 그쵸? AMD, 인텔, 뭐 마이크론도 포함일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포함일 거고, 애플도 포함일 거고, 테슬라도 포함일 거고. 어찌됐든 이 반도체에 대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이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이라고. 그리고 이 얘네들이 새로운 역사들을 써주니까 그 밑에 하부에 걸려있는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덩달아서 뭐죠 여러분들?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신시장도 같이 열려버리니까 소부장 애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쵸? 전공정, 후공정.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후공정이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그쵸? 후공정의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이쪽에서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도 사실은 실적이 나아질 거야. 실적이 2분기가 저점일 거야. 하고 향후 신기술에 대한 뭐죠? 기대감 그리고 성장 기대감이죠. 성장 기대감이 밑바탕이 돼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IT 종목군들 반도체 애들이 움직인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비중이 크니 반도체의 지수 비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간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크론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요. 물론 이제 시장 대비해서 컨센 대비해서 좋아지고 앞으로 2분기가 저점이었네 진짜 3분기도 좋고 4분기도 좋을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지수는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엔비디아도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밸류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애플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어제 같은 건 이제 아마존이 클라우드 하겠다. 클라우드 확장하겠다. 라는 얘기들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듯이 얘네들이 움직여줘야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이는지 해석을 하는지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나타내고 나서 시장에서 우호적으로 평가를 하고 IT 종목을 다 끌어올려. 그날 밤에 미국 애들을.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나라도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환호하는 거지. 바로 다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지수가 저점을 찍고 이제 턴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에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던 뭐 테마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애들은 다 빠지고 다 일로 또 자금 일로 다 쏠린다고. 이 템포들을 여러분들이 다 따라오셔야 돼. 안 그러면은 맨날 시장 빠지나요? 조정 나오나요? 이런 얘기들만 하게 돼 있어요. 종목 뭐 사야 돼요? 이런 얘기들만. 그럼 이 사이에는 뭐 하겠어요? 오늘까지 포함해가지고 내일 월요일하고 화요일까지는 약간은 좀 시장에서 좀 떨어져 있었던 그럼 개별주 애들이 움직이겠죠. 개별적으로 이슈 터지는 애들
뭐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흑연 정도가 되겠죠. 오늘은 뭐가 떴나? 오늘은 떴다가 다 죽어가지고 뭐가 떴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네. 다 개별주여가지고. 그쵸? 뭐 그런 애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시장은 여기서 들어갔던 애들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일로 다시 들어가겠죠. 이와 유사한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얘네들하고 얘네들이 움직이게 되면 지수는 어떻게 돼? 저점 찍고 N자 파동 만들면서 다시 올라가겠죠. 그럼 2분기 실적 시즌은 정말 특별하게 뭐 문제가 되지 않고서는 거의 대부분이 실적이 안 좋아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 3분기하고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시장에서는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황 얘기해드리는 게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일날 마크론 테크놀로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날 어떻게 움직이는지 되게 중요하겠죠. 외인들이 뭔가 냄새를 맡았으면, 마이크론에 대한 냄새를 맡았으면, 뭐 좋은 냄새를 맡았으면, 그쵸? 페브리지 냄새를 맡았으면, 끌어올려가지고 지수 밀리지 않는 상태에서 대응할 거고, 만약에 냄새가 안 좋아, 진짜 어디서 무슨 하수구 냄새 맡았어. 그럼 던지고 나오겠지. 그럼 미리 우리가 이제 여기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날짜 확인할 수 있겠지. 그렇게 시황 보시면 돼요. 이거는 시장이 조정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딱 부러지게 예스냐 노냐 이거로 얘기할 수 있는 구간들은 아니에요. 이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뒤로 뭐 이거 나오는데 별 의미 없어요. 별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빠질 애들이라. 됐습니까? 다 이해되셨습니까? 가장 심플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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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은 사방님 이해되셨어요? 마법님 이해되셨나요? 은혜주님 오케이? 깔끔하죠? 여유랑님 이해? 오케이? 달성 월천 월천 수익을 달성하자. 월천 사업소득이 됐든 급여소득이 됐든 월천 찍자. 매매수 뭐 주식 수익이 됐든 그 뜻이구나. 달성 월천. 저는 무슨 뭐 사자성어인 줄 알았네.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번 주는 이게 끝이에요. 요번 주는 이게 그러니까 요번 주도 이게 끝이고 다음 주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다음 주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좀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 좀 되게 많아요. 테마적으로 좀 움직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게 많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뭐 SM 샤이니 컴백 이런 건 뭐 별 관심 없고 요게 되게 중요하겠죠. 정부 사교육 대책. 또 어떤 이상한 소리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정부가. 그러면 이제 이게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대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 오히려 더 불안감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막 사교육 관련된 종목군들 엄청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요거 되게 중요하고요. 또 뭐 교과서 얘기 나오거나 뭐 킬링 문항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문제인데 이거는 뭐 제 개똥 철학일 수 있는데요. 이거 킬링 문항 이거 되게 무서운 제도예요.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는 아이들의 뭔가 이제 알고자 하는 지식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교육이 아닌 거야. 킬링 문항이 들어간다는 거는. 킬링 문항이 들어간다는 말조차가 뭐예요, 여러분들? 킬링이잖아요, 킬링. 킬링 문항, 킬링 문제가 한두 개씩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죠, 여러분들? 애들 뭐죠? 애들 줄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애들 변별력을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변별력을 키우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등수 쪼개겠다는 얘기잖아요. 등수 쪼개겠다는 얘기예요, 등수를. 킬링 문항을 내겠다라는 거. 킬링 문항을 내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애들을 가르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뭐다? 등수 매겨가지고, 자, 1등부터 뭐 2등까지는 서울대가, 2등부터 5등까지는 저희 뭐 고대연대가, 뭐 3등부터는 어디 뭐 성균관대, 그쵸? 뭐 한양대, 그쵸?
예, 숭실대, 숭실대까지 포함이 안 되나? 성균관대, 이런 데 가. 등수 쪼개겠다는 얘기예요. 이 킬링 문항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현재 정부의 이 교육 철학 자체는 교육이라는 개념보다는 애들 줄 세우는 것밖에 안 돼요. 진짜 문제예요, 이번 정부. 킬링 문항. 미친 단어죠. 진짜. 킬링 문항. 애들 변별력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변별력. 변별력.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이런 교육관을 안 갖고 있어요. 예.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이런 교육관이 없어요. 이런 교육관이 없어. 예. 그러니까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공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공교육이지만. 근데 얘네들은 모토가 뭐냐면 낙오자를 없이 만드는 거거든요. 낙오자를 없게 하는 게 공교육의 가장 큰 취지로 놓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을 비롯한 이 아시아 국가, 교육열이 어마어마하다는 국가들 있죠. 대표적으로 어디? 일본, 우리나라, 중국. 이게 누구한테 배웠어?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누구한테 다 얘네들한테 영향받은 거거든. 일본 애들한테. 아니, 나쁜 것만 배워온 거예요. 얘네들한테. 이게 뭐 나쁜지 좋은지는 뭐 그거는 각자 여러분들이 뭐 판단 내리셔야 되고, 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교육 정책이 막 바뀌거나 이러진 않겠죠. 진짜 나라가 한번 뒤집어져야 돼, 이 교육 바꾸려면.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킬링 문화 이거 되게 문제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각 잘하세요, 진짜. 예. 진짜. 이거 진짜 미친 짓거리예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미친 짓거리입니다. 이 킬링 문화라는 거. 이거를 정부가 청와대가 얘기하고 있어요. 청와대란다. 저기 용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친놈들이죠, 이거. 지금 선진형으로 공교육을 바꿔도 지금 될뚱말뚱인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맨날 사교육 저기 뭐 대치동 그리고 목동 뭐 중계동 서울에는 뭐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경기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경기 뭐 분당 뭐 일산도 어느 뭐 학원 지구가 있을 거고요. 뭐 안양 이렇게 거점으로 다 이제 학원가들을 만들고 있는.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이런 애들도 뭐 가해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도 SAT를 치려면은 학원 다니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공부할 애들끼리 모여서 경쟁을 하는 거니까. 공부할 애들끼리. 그리고 이 킬링 문항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넘어오지 마라. 서민들 넘어오지 마라. 서민들 넘어오죠. 더 격차를 벌린다니까? 있는 집안하고 없는 집안의 이 격차를 더 벌려버려요. 왜? 킬링 문항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를 메꿔줄 수 있는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가외하겠지. 대치동을 가든, 중동을 가든, 그쵸? 뭐, 목동을 가든, 중계동을 가든, 사교육 받으란 얘기예요. 사교육 시장이 더 커져. 더 커진다고. 이건 나라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과서에 커버가 안 되는 내용들을 막 하기 때문에 사교육이 더 커진다니까? 예, 교과서 위주로 우리가 일단은 평이하게 문제 내고, 거기에 간간히 하나씩 킬링 문항을 넣는다는 얘기죠. 킬링 문항 맞추려고 온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그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밤늦게까지. 그 한두 문제 맞히겠다고. 아이고야, 답답해, 진짜. 그냥 바꿔야 되는데, 이건 나라에서 뭐 국민들도 가만히 있잖아. 예, 뭔지도 모르고. 이거 나온다고 하는데, 이때 보세요. 관련 정보권들 뭐, 난리 부르시겠지 뭐. 요게 이제 월요일날 좀 볼 수 있는 테마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은, 구글, 폴더블 프로. 구글 폴더죠? 예, 요거 이제 폰 출시가 되니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원지 쪽으로 봤을 때는 세계 배터리 충전 엑스포. 2차원지 관련해서 이제 충전 엑스포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번 엑스포에서는 충전 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충전 쪽. 네, 충전 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에는 뭐 딱히 뭐 다른 건 없는데, 요거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코리아겠지. 요거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거는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거 스마트 코리아. 이거는 뭐 하여튼 뭐 요 날은 요거 정도만. 네, 그리고 게임 정책 세미나겠지. 뭐 요런 일정들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은 EU 정상회담 요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거 메타콘
메타가 이제 신규 SNS 출시가 예정이 되는데, 요게 이제 어떠한 형태로 발표가 되는지, 메타콘에서. 요거 정도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에는 요거, 하이브 알류넥스트 글로벌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방송. 그러니까 이게 지금 AK21인가요? JYP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 AK21은 총 이름이잖아. 하여튼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 저기 JYP 들어가면. 그게 이제 미국 대도시 돌면서 이제 오디션 하는 건데, 그 일정을 보니까 9월 달서부터 시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 주요 도시들을 다 돌더라고. 9월, 뭐 9월에 2번, 뭐 10월 넘어서도 뭐 2-3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K-팝 시스템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것들에 대한 평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들을 좀 보더라도 좀 재미가 있겠죠. 그래서 요번 주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요 정도? 예, 다음 주 테마는 요 정도 좀 보시면 되고, 뭐 그때그때 뭐 나오는 또 테마들은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그때그때 나오는 테마들은 뭐 체크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일정적인 부분에서 잡혀 있는 것들은 요 정도가 있으니까, 예, 요 정도만 일단은 주말 동안에 잘 체크해 놓으셔도 다음 주 한 주 우왕좌왕 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뭐 테마적인 부분들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거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포지션을 어떻게 구축을 할까, 내 포트를 어떻게 관리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거는 다 보셔야 돼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은 무조건 보셔야 돼요. 예, 이게 시장의 방향에 정말 길라잡이 방향성을 제시를 할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요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뭐 저는 이제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 모르시겠다, 아무것도 나는 대응도 못하겠고, 그냥 진짜 믿을 만한, 제가 믿는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좀 신뢰가 갈 만한 파트너, 대표를 좀 찾고 싶다, 네, 리딩하는 사람들을 찾고 싶다 라고 하시게 되면 뭐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네,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저한테 오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요번 주에 쇼박스하고 해성 DS하고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그 다음에 태경 BK, 이렇게 4종목을 저희는 수익 실현을 시켰어요. 오늘 저희 VIP 회원들하고. 네, 그래서 쇼박스 같은 경우도 뭐 보시면은 뭐 수익률이 막 높거나 이러진 않겠죠. 뭐 여러분들 뭐 하도 뭐 시장에서 100%, 200%, 300%, 400%, 뭐 500%, 600%막 이런 얘기 듣고 다니시니까 뭐 이게 결코 뭐 높아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런 매매가 주로 이루어지는 매매다라고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회원님들의 매매의 방향성이라든지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길라잡이를 해드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상적인, 통상적인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스킬들을 전수를 해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동일하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 그대로 뭐 해성 DS나 주성이나 태경이나 이런 것들, 자, 제가 이 시간대에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날, 그 다음날, 한 달 뒤에, 2달 뒤에 100% 올랐습니다. 200% 올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200% 올라갔어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저는. 예, 창피해서라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가오 빠져서라도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저는 저희 회원님들하고 종목을 롤링을 시켜야 되니까. 개인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개인들은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목을 계속 살 수도 없고 계속 가져갈 수도 없어요. 계속 살 수도 없고 계속 가져갈 수도 없어요. 왜? 수익이 나게 되면 다른 종목을 사고 싶어? 그러면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어찌됐든 현금화를 해야 돼요. 현금화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현금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다음 종목을 들어가고 현금을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쵸? 예. 그런 이제 개인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의 계좌를 롤링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매매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계속 살아나서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 방은 쇼박스 6월 2일날 사가지고 6월 19일날 매도했는데 그 뒤로 더 갔어. 사실은 6월 2일날 사면서 제가 이거 1000만 관객 얘기 나오면 이거 시장 갈 수 있다. 네, 갈 수 있다. 이랬잖아요. 더 갔어요. 여기까지 갔어. 얼마까지 갔어? 485까지 갔네. 485까지 갔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겠죠. 안 써요, 저는 그런 거. 그냥 저희 회원님들하고 그냥 이 정도면 됐어요. 뭐 어차피 제가 뭐 큰 거 먹으려고 들어간 거 아니고 그냥 단타 치려고 들어간 종목이니까 이 정도면 됐습니다. 다른 종목 살게요. 그래서 샀던 종목이 이런 종목들. 해성 DS. 6월 15일날 사서 6월 19일날
해성 DS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최근에 종목이 올라와서 해성 DS 많이 나오죠? 그쵸? 최근에는 이제 주가가 올라오니까 막, 해성 DS, 의미 있는 자리에서 올라왔네? 라고 해서 얘기가 언급 많이 되죠? 6월 이때만 하더라도 얘기 많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때만 해도 얘기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시작하자. 장, 시작, 요이 땅! 해가지고 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점에서 털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7%, 8% 정도 수익 내고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5월 26일날. 이거 갑니다. 반도체, 이거, 다른 것들 막 가는 동안에 안 갔잖아요. 안 갔다고. 이거 사놓은 거라고, 제가. 이거 되게 천천히 갈 겁니다. 그냥 사겠습니다. 사가지고 계속 버틴 거야. 그러다가 이제 빵 떴을 때 저희 매도하고 나온 거예요. 빵 떴을 때 매도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냥 종목 얘기하고 이때쯤 얘기해가지고 한 2달 지나잖아요. 이거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다시 타이밍 저는 잡아가지고 들어갈 생각이거든요.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때 그냥 저는 언급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100%, 200%, 300% 올라갔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시장에서 되게 많이 한다고. 저는 안 해요. 어차피 저는 우리 회원님들하고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매도하는 거예요. 6월 20일날. 18,500원에 매도해서 8%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태경 BK. 이거는 속이 좀 쓰리네. 얘기를 하려니까 속이 좀 많이 쓰리네요. 이거 어제 들어갔거든요? 이거 오늘도 들어갔어요. 사실. 이거 오늘도 들어갔어. 오늘도 들어갔는데, 제가, 이날 이제, 흑연 얘기 뜨자마자 이게 같이 떴거든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게 태경 BK가. 흑연 쪽에 이제 연관성 있는 종목이지. 그래서 상한가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트레이딩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도 쫄리니까 매도를 했어요. 한 8% 정도 먹고. 8% 정도 먹고 이제 수익을 좀 속이 쓰리죠. 속이 좀 많이 쓰려요. 상한가까지 가니까. 그래서 오늘 좀 들어갔어요. 사실 이게 분봉 나올 때 아침에 이거 여기서 박스권 돌파되게 되면 답 나온다 싶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제가 손절 라인은 얼마에 드렸냐면 8,500원에 드렸어요. 첫 번째 8,500원, 8,480원, 70원까지 딱 내려왔었을 때는 버텨보자. 그러다가 이제 2회차에 딱 밀렸을 때는 이거는 어차피 다음 주에 또 매매해야 되는 종목도 있으니 현금량 갖고 있자 싶어가지고 제가 2회 이탈시켰습니다. 매도하겠습니다. 매도하고 나왔거든요. 8,600원은 끝나 저희 매수가 부분에서 끝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시간에서 되게 많이 올랐어요. 4% 올랐어요. 그럼 시간에서만 털었어도 오늘 단타거리는 됐거든, 사실. 4% 정도. 또 속쓰려. 또 속쓰려요. 또 속쓰립니다. 근데 뭐 후회는 없어요. 시장에서는 맨날 이런 게 능사예요, 여러분들.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번 주에 저희는 요렇게 갤포스 먹고 싶다 진짜. 갤포스 하나 먹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요번 주에 저희는 하루에 한 종목씩을 저희가 통상 수익 실현 시키거든요,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은 통상 저희가 수익 실현을 시켜요. 지난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5종목 수익 실현 시켰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리고 많이 수익 실현 시키는 주에는 10개씩도 막 수익 실현 시키고 하는데 지난주하고 요번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할 만큼 했어요.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 나쁜가요? 시장 밀리는 과정에서 이 정도 수익 내면 잘한 거잖아요. 그쵸? 수익 이 정도 냈으면 잘한 거지 뭐. 그래서 저희는 요번 주에 4개로 수익 실현 마무리 시켰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금이라든지 종목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아쉬움이 남고 좀 금요일 날이 조금 좀 어정쩡하게 조금 좀 스트레스 받으면서 끝났었거든.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끝났어요, 사실 저도. 금요일 날 되게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좀 끝나가지고 그러니까 힘들었다, 짜증난다. 요 두 표현을 저마저 쓰게 되면 우리 회원님들 기운이 너무 빠지실 것 같아가지고 그건 말씀 못 드리겠고 조금 저도 이제 그러니까 체력이 많이 딸리더라고, 오늘 같은 날은. 보고 있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오늘은 한 3시 20분인가? 그래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했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주 전략대로, 포지션 잘 꾸려가지고, 또 수익 하루에 하나씩 낼 수 있게끔, 낼 수 있게끔 또 열심히, 또 매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수익이 나시거나 아니면은 좀 고민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예, 뭐 비싸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항상 뭐 가입할 때는 약간은 좀 여러분들에게 뭐 좀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뭐 이러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수익이 나는 방은 그쵸, 맞아. 예, 체력 소진이 되게 빨리 온.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는 그나마 좀 버텼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게이지가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 주를 보냈는데 게이지가 막 다 달았어. 근데도 좀 이렇게 막 업돼가지고 되게 좀 개운한 한 주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게이지가 좀 많이 남았어요. 한 2, 30% 남았어, 게이지는. 2, 30% 게이지가 남았어요. 근데 그 게이지가 갑자기 순간 확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번 주. 피곤한 주입니다. 되게 피곤한 주입니다. 엄청 피곤한 주예요. 그래서 오늘 뭐 공개 방송 할까 안 할까 하다가 뭐 또 좀 잠깐 좀 쉬고 또 머리 좀 맑게 하고 또 공원 갔다 왔어요. 사무실 앞에 공원이 있어가지고. 공원 가서 한 바퀴 돌고 하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좀 얘기해 드리자 싶어가지고 방송 열었고, 여러분들 뭐 훌륭하신 분들이랑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소형님 오셨네? 돈부님 안녕하세요. 아름다울 날님, 노족봉님, 구름이 태양님, 썬빈님 오셨구나. 이게 태양걸? 뭐라고 읽어야 되나? 맞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우리는 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